안녕하세요. 보름달 향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을 선택할 수도 돈을 선택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도 돈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하연 씨와 준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했다. 하얀 드레스, 눈부신 조명,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웃던 신랑 준호. 사람들은 말했다. 정말 잘 어울려요. 복 받았네. 나는 믿었다.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 그날 식장 문이 열리고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없고 메시지도 없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신랑이 도망갔대. 결혼식에서 신랑이 사라졌대. 나는 그대로 무너졌다. 드레스 자락을 쥐고 식장 한가운데서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며칠 후였다. 결혼식 날 신랑이 사라졌던 그 이유가 세상에 퍼졌다. 신랑 전 여친한테 돌아갔대. 그 여자 재벌집 딸이라던데? 이제 출세했네. 카페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그 이야기가 내 귓가를 때렸다. 누군가 내 사진을 들고 속삭였다. 이 여자야 결혼식장에서 버려진 사람. 불쌍하지 않아? 근데 남자가 잘 선택했네. 부자 여친이라잖아.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신문 기사에는 신혼여행 사진 대신 준호와 그 여자의 파파라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는 내게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다. 그냥 그녀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장면이 뒤틀려 보였다. 그의 눈빛, 그의 말투,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까지 모두 연기였을까? 사랑에서 떠난 게 아니라 돈과 권력을 향해서 떠난 거였을까? 나는 그날 밤 결혼식 영상 USB를 꺼냈다. 식 시작 전 리허설을 하던 준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야. 그 말이 재생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화면 속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젠 그 미소가 칼처럼 느껴졌다. 휴대폰을 던졌다. 휴대폰이 깨지는 소리가 내 심장이 깨지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위기 때 드러난다는 걸. 그는 위기 앞에서 사랑을 버렸고 나는 그 순간 사람을 잃었다. 며칠 후 그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문 앞에 선 그녀는 늘 그랬듯 단정했다. 값비싼 코트, 부드러운 향수 냄새, 손엔 새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준호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나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현명한 선택이요? 결혼식 당일에 신부를 버리는 게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사람은 사랑보다 안정이 먼저야. 넌 너무 감정적이야. 우리 준호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 그 여자는 든든한 집안의 딸이거든. 그 말 하나하나가 나를 짓밟았다. 그녀의 손목에서 금빛이 번쩍였다. 그건 내가 함께 골랐던 예물 시계였다. 그녀는 일부러 손목을 돌려 빛을 반사시켰다. 햇살이 그 시계에 부딪혀 내 눈을 찔렀다.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다. 하연 씨, 사람은 같은 레벨끼리 살아야 해요. 준호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녀는 웃으며 돌아섰다. 그 향수가 문틈을 타고 들어왔다. 비싼 향수 냄새가 방 안에 퍼질수록 숨이 막혔다. 그 향기는 단 하나의 의미였다. 부자들의 냄새. 냉정하고 건조하며 타인의 눈물을 모르는 냄새. 그녀가 떠난 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입술엔 피가 말라 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라는 그 말 언젠가 꼭 돌려줄게. 그 후로 세상은 나를 조용히 외면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다. 그들이 속한 단체 톡방은 어느새 나를 제외한 채 새로 만들어져 있었다. 회사에서도 시선이 달라졌다. 복도 끝에서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사람 그 결혼식 여자래. 신랑이 도망갔다며? 하긴 남자가 이유 없이 그러진 않지.
그들의 말이 벽에 부딪혀 내 귀로 돌아왔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퇴근 후 화장실 거울 앞에 서면 웃음이 떨렸다. 얼굴을 보지 못했다. 집에 돌아오면 하얀 웨딩드레스 상자가 있었다. 열지 못했다. 그 안엔 아직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갇혀 있을 것 같았다. 밤이면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하연아, 나는 널 절대 버리지 않아. 그 거짓말이 수백 번 되풀이되며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눈을 감으면 그가 보였다.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그 여자의 귀에 속삭이는 준호. 그의 행복은 내 불행 위에 세워져 있었다. 어느 날 뉴스에서 그 여자가 나왔다. 재벌가 딸의 봉사활동 그 옆에서 준호가 서 있었다. 완벽한 미소, 완벽한 옷차림. 마치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 없는 사람처럼. 나는 TV를 껐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너무 조용했다. 결혼식장에 남은 화환들이 아직도 식장 한켠에 쌓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곳을 다시 찾았다. 불 꺼진 예식장 안엔 먼지와 꽃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꽃들 사이에 서 있었다. 꽃향기가 너무 진해서 숨이 막혔다. 이 향기 결국 다 사라질 거야. 나는 중얼거렸다. 손에 잡은 하얀 장미. 가시가 손바닥을 찔렀다. 피가 났다. 피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제야 알았다. 사랑을 잃어도 나는 죽지 않았다. 그 순간 결심이 생겼다. 그래, 준호. 사랑보다 돈과 권력을 택했지? 좋아. 그럼 나는 돈보다 더 강한 걸로 돌아올 거야. 나는 집으로 돌아와 웨딩드레스를 꺼냈다. 하얀 천이 손끝에서 흔들렸다. 그 안엔 지난 10년의 꿈이 묻어 있었다. 드레스를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았다. 대신 가위로 잘랐다. 한 줄 한 줄 마치 그와의 기억을 자르듯이 그 조각들을 봉투에 담으며 말했다. 이건 내 무덤이 아니라 내 출발선이야. 그날 밤 나는 떠났다. 아무도 모르게. 버스 창문 밖으로 네온 사인이 스쳐갔다. 불빛이 눈물에 번져 불타는 불꽃처럼 흔들렸다. 그 불빛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세상을 베어낼 칼날로. 그날 밤 나는 도망치듯 버스에 올랐다. 목적지도 없었다. 그저 여기가 아닌 어딘가로 가고 싶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이 눈물에 번졌다. 그 빛이 마치 내 지난 사랑의 흔적처럼 흔들렸다. 버스 안은 조용했다. 누군가는 잠들어 있었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낀 채 창밖을 바라봤다. 그들의 고요함이 부러웠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도망이 아니야. 내가 다시 태어나는 길이야. 버스가 종착역에 닿았다. 서울의 끝자락,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내렸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유령처럼 걸었다. 공중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피가 말라 있었다. 결혼식 날 했던 신부화장이 생각났지만 그 장면을 떨구기 위해서 세수를 했다. 세수를 하고 나자 정신이 맑아졌다. 이제 그 여자는 없어. 이제부터 진짜 나로 살 거야.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도시. 나는 가장 싼 고시원에 들어갔다. 창문 하나 없는 방, 눅눅한 벽, 그리고 천장에서 새어나오는 물방울 소리. 밤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와 코 고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오히려 외로움을 덜어주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 하나로 버텼다. 아침이 오면 편의점 앞 쓰레기통에서 신문을 주워 읽었다. 신문 속 세상은 여전히 화려했다. 돈, 권력, 스캔들, 그런데 나는 그 속에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이 세상 기사 한 줄이라도 내 이름으로 남겨보자. 처음 구한 일은 편의점 야간 알바였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유리문을 닦으며 생각했다. 결혼식장에서 흘린 눈물이 이제는 내 생존의 연료가 됐다고. 손님들은 무심했다. 거스름돈 됐어요. 던지듯 말하는 그 태도에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하루 끝 계산대 옆 팁통에 모인 동전들을 볼 때면 묘한 자존심이 생겼다. 내가 번 돈이야. 누가 준 게 아니야. 그 사실 하나로 나는 견뎠다.
어느 날 신문 9일란에 조그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회계사무소 보조구함 근성 있는 분. 근성. 그 단어가 내 마음을 두드렸다. 나는 그날 바로 면접을 봤다. 작은 사무실, 오래된 컴퓨터, 낡은 장부. 그리고 조 부장이라는 중년 남자가 있었다. 경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잘 봅니다.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말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성실함이야. 내일부터 나와요. 그날 나는 오랜만에 웃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 첫날이었다. 일은 곧했다. 서류 더미, 영수증 정리, 계산 오류. 밤마다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리는 손끝이 아파왔다. 하지만 나는 즐거웠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사람이 아무리 말을 꾸며도 장부 속 숫자는 진실을 말했다. 준호는 사랑을 팔았지만 나는 진실을 살 거야. 낡은 전자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루하루 배워갔다. 조 부장은 종종 나를 칭찬했다. 하연 씨, 일 빠르네. 머리 좋아.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밤엔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자격증 공부를 하며 졸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으려면 내가 나를 키워야 한다. 한 달 뒤 통장에 급여 입금이라는 글자가 찍혔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그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회계일로 번 첫 돈이었다. 그날 밤 포장마차에 갔다. 라면을 시켰다. 뜨거운 라면 국물, 그 안에 내 지난 한 달이 녹아내렸다. 이게 진짜 인생의 맛이구나. 라면을 먹으며 중얼거렸다. 이젠 내 이름으로 살 거야. 그러나 밤이 되면 외로움이 몰려왔다. 창문도 없는 고시원, 좁은 침대 위에서 가끔 울음이 터졌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만 이런 걸까? 그럴 때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잊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미소가 불쏘시개처럼 내 안을 태웠다. 그래,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 순간 나는 울음을 멈췄다. 눈물이 아니라 결심이 되었다. 어느 날 조 부장이 말했다. 이번에 거래처 하나 맡아볼래요? 처음으로 내 이름이 적힌 서류였다. 나는 그걸 두 손으로 받았다. 작은 장부 하나였지만 세상이 내게 준 첫 신뢰였다. 그날 밤 고시원 창문 없는 방에서도 하늘이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조금씩 올라가 볼까?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거리의 불빛이 눈 위에 반사되어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퇴근길에 걸음을 멈췄다. 손바닥 위에 떨어진 눈송이 하나. 순간 결혼식 날 흩날리던 꽃잎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때의 꽃잎은 슬픔이었지만 지금의 눈송이는 새 출발의 상징이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진짜 하연으로 살 거야.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다시 세상에 일어선 여자. 눈송이가 미소처럼 녹았다. 버려진 그날로부터 5해가 흘렀다. 처음엔 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다. 눈을 뜨면 현실이었고 밤이 되면 과거가 다시 찾아왔다. 사랑도 체면도 이름도 잃은 여자. 남은 건 고시원 월세와 꿈틀거리는 자존심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질 만큼 여유가 없었으니까. 새벽 5시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면 나는 속삭였다. 이 하루를 또 버텼네. 낮에는 회계사무소에서 서류를 정리했다. 처음엔 숫자도 낯설었다. 장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밤새 울기도 했다. 하연 씨, 숫자엔 마음이 있어요. 조 부장의 말이었다. 그는 나를 꾸짖지 않았다. 대신 하나하나 가르쳐줬다. 거짓 장부의 냄새, 진짜 돈의 흐름, 사람이 숨기는 욕심의 패턴. 그걸 읽기 시작하면서 나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됐다. 돈은 냄새가 있었다. 욕심의 냄새, 두려움의 냄새, 그리고 진심의 냄새.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했다. 커피 한 잔으로 버티며 전문 서적을 공부했다. 책 위에 고개를 떨구고 잠이 들 때면 옆방에서 라면 끓는 냄새가 났다. 그래, 나도 끓는 중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삶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시험에 떨어진 날도 있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젠 울어도 다음 날엔 일어났다. 울음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만드는 연습이었다. 1년이 지나고 조 부장이 내게 말했다. 하연 씨, 작은 거래처 하나 맡아볼래요? 그건 한 동네 세탁소의 회계였다. 나는 그 일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처럼 했다. 영수증 하나, 계산서 하나 모두 정성껏 정리했다. 세탁소 주인이 말했다. 요즘 일 잘하는 젊은 사람 보기 힘든데 고맙소. 그 한마디가 눈물보다 따뜻했다. 2년째 되는 해 조 부장이 내게 말했다. 나 이제 좀 쉬려고. 하연 씨, 이 사무실 맡아볼래요? 나는 숨을 멈췄다. 제가요? 그래요. 이제 당신이 할 때가 됐어요. 당신은 숫자를 넘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 말이 나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올렸다. 나는 사무실 간판을 새로 달았다. 하연 회계 컨설팅. 허름한 간판이었지만 내 이름이 걸린 순간 세상에서 제일 빛났다. 처음으로 직원을 뽑았다. 나보다 어린 20살의 인턴 미진이었다. 저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예전의 내 모습이 보였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희망. 괜찮아, 실수해도 돼. 숫자보다 중요한 건 책임감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그 아이의 월급 명세서를 만들며 웃었다. 누군가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 되다니 그건 내게 세상이 준 가장 큰 축복이었다. 세 번째 해의 봄, 첫 중소기업 계약이 들어왔다. 하연 컨설팅, 중소기업 회계정비 용역 선정.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나는 정장 상의를 꺼내 입었다. 오래된 구두에 광을 냈다. 서류를 품에 안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그 순간 손끝이 떨렸다.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지 못했던 내 손. 이제는 내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있었다. 일은 거칠었지만 그만큼 성장했다. 기업 자문, 재무진단, 세무조사 그 과정에서 수많은 거짓을 보았다. 누군가는 돈을 숨겼고 누군가는 진심을 숨겼다. 하지만 나는 감정 없이 숫자만 봤다. 냉정해졌지만 그게 내 방패였다. 어느 날 밤 미진이 물었다. 사장님은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으려고. 그 말에 내가 스스로 놀랐다. 그건 복수의 이유이자 내가 살아있는 이유였다. 5해째 겨울, 눈이 내렸다. 나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책상 위에는 하나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조그만 신생 IT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에이든테크. 젊은 창업자들이 만든 신생 기업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런 회사 금방 망해요.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그 서류를 손에 쥐었을 때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 종이엔 욕심이 아닌 꿈의 냄새가 났다. 이 회사 제가 맡겠습니다. 며칠 후 그 회사 대표가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남자 38살쯤 되어 보였다. 긴 코트, 피곤한 눈빛, 그러나 따뜻한 말투.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에이든테크 대표 정민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대기업의 허세도 사업가의 거만함도 없었다. 우리 회사는 아직 작아요. 회계도 엉망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 시작하는 사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에서 믿음을 봤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밤을 보냈다. 숫자와 싸우며 서류와 씨름하며. 그는 밤 12시까지 남아 있었다. 대표님, 오늘은 그만 가세요. 아니요, 하연 씨도 아직 있잖아요. 서로 말없이 커피를 리필하고 눈이 마주치면 웃었다. 그는 종종 말했다. 하연 씨는 숫자를 다루면서도 사람 마음을 읽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회계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 말 마음에 새겨둘게요. 그 밤은 유난히 따뜻했다. 몇 달 후 에이든테크의 첫 투자 계약이 성사됐다. 나는 계약서 마지막 장에 을사인을 하며 말했다. 축하해요, 정민 대표님. 그는 잠시 할 말을 잃더니 잔을 들어 올렸다. 이건 하연 씨 덕분이에요.
술 한 모금 후 그의 눈빛이 내 눈을 붙잡았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조용히 떨렸다. 그 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이 서로의 얼굴을 흐릿하게 비췄다. 그건 새로운 시작의 빗방울이었다. 며칠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연 씨, 사실 나도 한 번 실패했어요.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그는 웃었다. 한때 믿었던 동업자한테 배신당했어요. 그때 알았죠. 사람은 돈보다 신뢰로 망한다고.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몰랐지만 그 상처의 모양이 똑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 커피향 속에서 두 사람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에이든 테크는 빠르게 성장했다. 첫 투자 이후 협력 기업이 늘어났고 하연의 회사도 덩달아 바빠졌다. 정민은 늘 말했다. 우리 회사가 커지는 만큼 하연 씨 회사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웃었다. 같이 성장하는 파트너, 그 말 참 좋네요. 두 회사는 함께 커갔다. 보고서엔 숫자가 늘었고 하루는 늘 바빴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의 부재가 허전했다. 그날 회의 중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누워 있었다. 머리에 붕대를 감았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걱정했죠? 조금이요. 괜찮아요. 하연 씨가 있으니까 우리 회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의 손을 잡았다. 일 생각은 그만해요. 지금은 쉬세요. 그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병실 창문 너머로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그의 얼굴에 스며들듯 고요히 흩날렸다. 그의 사고 이후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회계 보고서, 투자 자문, 인사관리까지. 잠이 부족했지만 행복했다. 그가 퇴원하던 날 나는 그의 손에 계약서 한 장을 건넸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회사 이제 상장 준비에 들어가요.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하연 씨, 정말 대단해요. 아니요. 대표님이 해낸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린 같이 해낸 거예요. 그날 밤 눈이 다시 내렸다. 우리는 회사 옥상에 함께 섰다. 이제 진짜 봄이 올까요?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이미 왔잖아요. 이 눈이 녹으면 우리 둘에게 봄이 오겠죠.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그 따뜻함 속에 나는 오래전 결혼식에 찬 공기를 떠올렸다. 그때와 달리 이번엔 진짜였다. 그는 속삭였다. 하연 씨, 우리 같이 걸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가 두 사람의 손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 눈송이가 녹는 순간 나는 속삭였다. 이제 진짜 봄이다. 사람은 두 번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은 순수로, 그리고 한 번은 이해로. 첫 사랑이 나를 무너뜨렸다면 두 번째 사랑은 나를 일으켰다. 복수보다 강한 건 사랑이었고 사랑보다 깊은 건 믿음이었다. 눈이 내리던 그 겨울 나는 다시 태어났다. 버려진 신부가 아닌 다시 세상을 사랑하게 된 여자. 에이든 테크가 상장된 지 2년. 나는 여전히 바빴다. 직원은 늘었고 의뢰는 밀려왔다. 하연 대표님, 이번엔 대형 건이에요. 공익신고로 저희 회사에 의뢰가 들어왔어요. 비서가 건넨 서류 표지엔 JH 엔터프라이즈 숨이 멎었다. 그 이름이 다시 나를 불렀다. 맡으실 건가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요. 이런 건 제가 제일 잘하죠. 겉보기엔 흠없는 제국. 대기업 계열, 자회사 수십 개, 빛나는 기사. 박준호 40대 성공 신화. 윤서현 사회공헌 대상. 나는 안다. 완벽함 뒤엔 늘 균열이 있다. 파일을 넘기자 익숙한 서명. 박준호. 손끝이 떨렸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이야, 준호. 첫 장부를 펼치자마자 냄새가 났다. 너무 깔끔한 숫자는 거짓이다. 팀장이 말했다. 대표님, 날짜만 바뀌고 금액은 같습니다. 나는 확대했다. 거짓말을 너무 정직하게 만들었군요.
허위 계약, 페이퍼 컴퍼니, 자금 세탁. 모든 실이 한 이름으로 모였다. 박준호. 심야 근무. 화면에 갑자기 뜬 폴더 프리바이트 어카운트 JH. 누군가 공유 폴더에 잘못 올린 파일. 비자금 흐름, 비밀 계좌 목록, 내부 공문 스캔본. 나는 숨을 고르고 USB에 담았다. 식어버린 커피 냄새는 썼지만 입안의 맛은 통쾌했다. JH 본사 회의실. 그가 들어왔다. 변함없는 눈빛, 완벽한 수트. 하연 씨? 박 대표님 반갑네요. 그는 억지로 웃었다. 여기 있을 줄 몰랐어요. 세상은 좁아요. 특히 거짓으로 연결된 세상은. 그의 미소가 굳었다. JH 본사 회의실. 두꺼운 방음문이 닫히는 소리,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어딘가 피로가 숨어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7년 전 결혼식 날 그가 등을 돌리던 뒷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의 향수 냄새. 그때와 똑같았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단 한 가지. 그의 냄새, 그리고 나의 기억. 하연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이 공기 속에서 흔들렸다. 박 대표님 반갑네요. 7년 만이죠.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서랍 속 시계처럼 뛰고 있었다. 그는 억지로 웃었다. 여기 있을 줄 몰랐어요. 그의 웃음은 예전과 달랐다. 입꼬리만 웃고 눈은 웃지 않았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특히 거짓으로 연결된 세상은 더 좁죠.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눈동자가 일렁이고 손끝이 서류를 꽉 쥐었다. 정적이 흘렀다. 에어컨의 바람 소리마저 불편했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때 말이죠. 미안했어요. 그 한마디에 내 안의 시간이 무너졌다. 7년 전 그날 흰 드레스 위로 떨어지던 눈물, 그날의 냄새와 조명까지 모두 돌아왔다. 결혼식장. 하얀 꽃, 사람들의 웅성거림, 신랑이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사라져버렸대. 그날 나는 한 사람의 이름을 수백 번 속삭였다. 준호야, 제발. 그러다 깨달았다. 그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 그날의 하늘은 이상하게 맑았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얼음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내 앞에서 말했다. 현명한 선택이야. 우리 준호는 더 나은 여자를 만났어. 그 말이 내 심장을 2번 찔렀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와 똑같은 얼굴로. 하연 씨, 그만 잊어요. 그가 낮게 말했다.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널 지키고 싶었어요. 내 곁에 있으면 상처받을까봐.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건 변명이에요, 준호 씨. 지키는 척하면서 떠난 거잖아요. 그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그도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요즘 가끔 생각나요. 그때 내가 남았으면 우리 인생은 어땠을까? 그럼 당신은 후회하나요? 모르겠어요. 후회보다 미련이 더 큰 것 같아요. 나는 차분히 물컵을 집어들었다. 그 미련은 당신의 것이고 내 상처는 내 것이에요. 이제 각자 가져가야죠.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하연 씨는 변했네요. 그래요. 당신이 만든 상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죠. 나는 서류를 넘겼다. 그 서류엔 그가 만든 가짜 회사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허위 거래 내역, 비자금 관리 리스트. 이제부터는 당신의 거짓을 숫자로 정리할 차례예요. 그는 눈을 감았다. 마치 총을 맞은 사람처럼 조용히. 회의는 끝났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여전히 엮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하연 씨, 내가 무너져도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행복이요?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정리해요. 당신이 망가뜨린 걸 내가 숫자로 정리하는 거죠. 그는 미소를 지었다.
역시 당신은 강하네요. 아니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미안함과 아직 사라지지 않은 사랑의 잔향이 섞여 있었다. 세상은 좁아요, 준호 씨. 거짓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결국 진실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버린 시간과 다시 마주한다. 그가 떠났던 그날의 나, 그가 돌아온 오늘의 나. 둘 다 같은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았다. 그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렀고 나는 미래로 걸어 나왔다. 회의실에 남은 건 서류 한 장과 식은 커피 한 잔. 그리고 한때 사랑이었던 사람의 마지막 숨결. 그는 태연한 척 물었다. 감사 결과 문제 없죠? 나는 USB를 꽂았다. 문제요?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말할지 모르겠네요. 화면엔 계좌 서명 날짜가 쏟아졌다. 서류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은 하얗게 질렸다. 오해야. 아니요, 증거예요. 그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비쳤다. 익명 제보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그들이 감춘 본 장부 위치. 지하 문서고 철제 캐비닛, 문패 없는 방. 보안 인가 목록 끝에 삭제된 이름 하나. 퇴사자로 처리된 재무팀 대리 내부자였다. 그의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위에서 시켰습니다. 가짜 계약, 저는 버티지 못했어요. 그의 떨림 속에서 진짜 공포가 들렸다. 속보가 터졌다. JH 비자금 의혹. 직원 내부 고발. 다음 날 반격 기사도 터졌다. 하연 컨설팅 이해상충 논란. 대표의 개인 감정 개입 의혹. 나는 조용히 기사를 닫았다. 팀이 술렁였다. 대표님,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말이 아니라 숫자로 답해요. 새벽 2시. 화이트보드엔 화살표와 계좌 흐름. 팀원들의 눈밑은 어두웠다. 나는 핀을 옮겼다. 여기. 해외 SPC가 허리에요. 이걸 끊으면 상부가 무너집니다. 수치가 재편되자 돈의 강이 흐름을 드러냈다. 그 순간 벨이 울렸다. 발신 정민. 괜찮아요? 응, 조금만 더 하면 끝이 보여. 끝나면 국수. 나는 웃었다. 약속. 두 번째 대면. 이사회 참관. 톱니처럼 맞물린 권력의 얼굴들. 이사 한 사람이 비웃었다. 젊은 대표 양반 숫자 몇 줄로 우리를 가르치려 드나? 나는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에 서명 대조가 떴다. 날짜 피랍 확대된 회계 떨림. 이 서명 당신이 대신 썼죠? 그가 움찔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그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힐소리가 맴돌았다. 그만해요. 우리 준호 인생 망치고 싶어요? 망친 건 법을 넘은 손이죠. 그녀의 손목엔 여전히 금빛 시계. 하지만 그 빛은 흐렸다. 젊은 여자가 왜 이렇게 독해? 독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그녀의 눈가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제 법이 대답할 거예요. 법정. 흰 조명 아래 사람의 숨소리가 또렷했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 비자금 계좌 인정합니까? 그는 침묵했다. 변호인이 귀에 속삭였다. 나는 증인석에 앉았다. 자금 흐름표 12-가를 보시면 가짜 매출이 원천입니다. 3개월 간격의 동일 금액, 분할 송금, 해외 SPC 역송금. 이건 패턴입니다. 판사의 눈빛이 움직였다. 증인은 장부를 이해하고 있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부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재무팀 과장이 증언대에 섰다. 손이 떨렸다. 윗선 지시였습니다. 저는 아이 학원비가 밀려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당신을 악인으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잘못은 정확히 기록되어야 해요. 법정의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누군가는 죄를 지었고 누군가는 사라질 뻔한 진실을 지켰다. 언론은 하루가 다르게 흔들렸다. 내부 공익 제보자 가족 협박 정황. JH 외부 로비 시도 포착.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하연 컨설팅은 보복 없는 제보를 지지합니다. 모든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있으며
우리는 맞고소 대신 공개 감사로 답하겠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다. 구치소 접견실. 강화유리 너머로 그가 앉아 있었다. 하연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여기까지 올 줄 몰랐지. 그래도 숫자는 거짓말 안 하더라. 그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밀었다. 내가 시작했어. 멈출 용기가 없었지. 나는 조용히 답했다. 이제 멈출 기회가 왔어. 정확히 인정해. 내가 만든 터널 끝 지금이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 너머에서 겨우 사람의 얼굴이 돌아왔다. 판결문 낭독. 피고 박준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배임 징역 5년. 방청석에서 웅성거림 어머니의 흐느낌. 그의 시선이 내게 왔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미안해 입모양. 나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못의 정확한 이름이 불린 순간 오래된 그림자가 걷혔다. 나는 피해자 회복 기금을 제안했다. 비자금 회수분 일부를 협력사직원 지원에 우선 배정합시다. 회계는 칼이지만 붕대가 될 수도 있다. 간담회에서 한 가장이 말했다. 아이 등록금 살렸습니다. 나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숫자는 사람을 위해 써야 합니다. 명예훼손 역소송 하지 않았다. 대신 보고서를 전면 공개했다. 수치, 방식, 과정, 한 줄의 윤색도 없는 팩트. 평판은 천천히 돌아왔다. 하연 컨설팅, 독립감사 표준 제시. 이 표제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기려던 마음이 결국 정확해지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봄. 눈이 녹고 벚꽃이 폈다. 에이든 테크와 함께 새 사옥으로 이사. 정민이 웃었다. 이제 정말 대표님 같아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 같네요. 그가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견뎠어요. 이젠 괜찮아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커피 향이 잔잔히 번졌다. 세상은 돌고 운명은 돌아온다. 복수는 나를 이기게 했지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했다. 그를 무너뜨린 건 분노였지만 나를 세운 건 믿음이었다. 나는 이제 버려진 신부가 아니다. 나는 나를 되찾은 여자. 눈이 내리던 그날의 겨울은 이제 봄의 이름으로 남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사랑하며 산다. 보름달 향기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